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94쪽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및 통일 교육 추진에 있어서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랑 조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면 평화통일 자문회의랑 연계해서 함께 한다라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성격이 이제 다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인 이제 자치행정과하고 좀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하고 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97쪽에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지금 많은데 간략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놓으신 거죠? 일단 저희가 각 부서하고 이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건 다 말씀 못 드렸고요. 예.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 전문가를 저희가 공모해서 각 건축물마다 민간 전문가가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 건축에 있어서 디자인, 경관, 특히 그 안에 소프트웨어의 그러한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전에 얘기했던 전시 공간이라든가 나중에 추가로 공사해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잘 챙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양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건립 앞서서 이런 거를 꼼꼼히 다시 한번 잘 챙겨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지어놓고 뭐 누수가 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공공 건축만 들어섰다 하면 누수가 되고 그 안에 내용물 뭐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인테리어 작업을 다시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셔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조 교보공산 옥정 광역철도 그 다음에 GTX 교외선 이런 세 가지 큰 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께만 맡기지 말고 네. 우리 시 집행부 담당 과들이 적극 검토해서 정부나 국회나 경기도나 이런 데 가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그냥 어딘가 맡겨놓고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봉산 옥정은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착공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04역 주변에 그 도시가스 배관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옥정 부천 광역철도도 이제 저희가 그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적기에 이제 그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포천에서 주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건 바로 협의를 해서 기본 계획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9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1309가 지금 착공이 안 된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게 지금 지연된 상황이 그 지하 안전 진단 검사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끝난 건가요? 네. 안전 진단 검사를 해서 새로운 그러한 검사가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말을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도시가스 부분, 그러니까 네. 대륜 그 지금 열 배관선 관계로 해서 지금 협의 중인 사항하고요. 사실상 12월에 지금 착공되는 그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8월 달에 지금 조달청에 그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지금 의뢰한 게 지금 12월 달에 이제 계약이 된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착공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륜 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일형 친환경 조성길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현황은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일형 친환경길 조성은 당초 이제 여러 가지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는 그 잘 보존된 이 자연을 그냥 단순히 묶고만 놓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긍정적으로 개방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원주에 있는 그 공단 본사도 좀 다녀왔고요. 뭐 환경부는 이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환경 황토길 조성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 세족 시설, 그다음에 그 탐방로를 이제 전에는 예약하고 마감하는 시간이 2시까지였어요. 그걸 또 연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단계로 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엔 1단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북한산 자락도 청와대 뒷길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방과 보존을 가지고 같이 갈 거냐 이 부분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장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완전 개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개방을 원하고 있으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6쪽 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화 사업 신청을 덕정 경기 꿈토리랑 양주 일동 복합청사 두 곳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2개를 신청해서 일단 덕정 경기 꿈틀이 이제 국비 45억을 확보했고요. 양주 일동 복합청사는 이제 약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완을 해서 2022년 사업으로 재신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의원이 왜 양주 일동 복합청사는 예산을 확보가 안 됐냐 그걸 질의 드리도록 하려는데 지금 답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양주 일동 복합청사도 그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양주시에도 설치되어 있죠. 지금 운영 사항이 어떻습니까? 예, 도시발전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장 1명에 그다음에 팀장과 지금 그 팀원 2명으로 해갖고 총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75조 3천억 원을 풀으셨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뉴딜 사업에 총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이 뉴딜의 어원이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에 대처하느냐고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입니다. 이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거로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선도형 어떻게 사업으로 진행될 거나 이러한 사업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5조 3천억 원이라는 그
투여하는 그러한 예산에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나, 그러한 고민과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뉴딜 사업의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있기로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건수를 많이 올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서 맞물려서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각 읍면동 각자마다의 특화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밀착형 SOC 사용하라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다라면 우리 도시재생이나 생활 SOC 이러한 것들이 컨설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 한국형 뉴딜 사업, 그밖에 도시재생 사업과 다 연계해서 지금 관련 부서와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하는 진행 과정 속에 또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비할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아쉬운 거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이 한 명 계시고 신규 직원이 2명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규 직원이 다 배치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중심, 무게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신규 직원을 그냥 배치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재생센터에는 좀 더 경력 있고 이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주시 전반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인력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센터들은 신규 플러스 경력자를 같이 배치해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인사팀에 제가 따로 지금이 아니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길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선 재개통해서 보니까 금년 10월 말 용역 완료 예정이라고 좀 나와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죠? 그럼 용역이 다 끝났나요? 그 자원 쪽에 가면은 그 교회선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좀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대답을 못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좀 정확히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네. 대답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교회선에 대한 역할 또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순환형 철도망 구축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의정부시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그 한국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 저희가 끝나면 의견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 설정이 되고 나서 저희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서둘러 맞추고 저희가 가지고 검토했던 내용을 갖다가 철도공단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계별로 일단 그 교외선이 당장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하는 것보다는 방향 설정을 잘 잡아서 철도 운행에 대한 그 재원을 국비를 받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운행을 있습니다. 하면 운행을 하는 거지 단계별 운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운행은 이제 재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섣불리 너무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람당의 말씀이지만 이거 개통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못 한다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의정부라든지 또 고양이라든지 경기도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그 공도인데 불구하고 지금 뭐 교회선 사업은 끝났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가 사실 외부에 있는 의견을 잘 듣지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에 일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다만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우리가 이 원칙은 2023년도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가보면은 그 광정면에 가보면 2년이 연장됐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코로나에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리 있냐 보고를 받지 못했더니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저희가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매달 지금 도로공사하고 그 사업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추진 상황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사항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지연됐다라고 저희가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까지 일단 받은 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왜 가리비에 강정면에 다 퍼져가지고 2년 연장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업자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좀 알아보셔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잘 추진되고 있겠죠.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국제도 39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왜 공사 안 하냐고 잠깐 그러거든요. 왜 이게 예관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초입에다가 길가에다가 안내판 표시를 좀 해놓으셔서 그 예. 사업과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을 저희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죠, 하고 예. 저 프랜카드도 좀 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불법도 프랭카드 걸면 좀 안 좋으니까 정확히 판넬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세요. 네. 다음은 그 지도 35호선 간합 연구관 도로. 지금 뭐 1구간, 2구간 했고 지금 3구간이 이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3-1구간 이제 교량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나머지 구간 4구간은 언제 오죠? 3-2구간이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물론 사업 기간은 뭐 지금 뭐 다소 이제 약간 수년되고 있지만은 뭐 사업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마무리 짓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든 뭐 다리를 놓고 이제 문해예술까지는 뭐 공사가 되겠지만 그 후는 예산 문제가 참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설계비라도 좀 세워서 마무리 공사가 돼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죠? 네. 네,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잔여 구간에 대해서 그럼 조속히 설계비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세우실 건가요? 네. 나머지 구간에 대한 설계비 세우실 거예요?
시설계비. 일단 지금 3-2 구간, 예, 예. 이 구간에 대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예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 구간에 대해서도 아직 좀 그 사업 기간이 좀 남아 있고 해서요. 그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그 지금 이제 설계를 좀 빨리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리 공사를 하는데 뭐 언제 공사 완료 기간이 언제예요? 3-1이.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다리 놓는데 거기를요? 아니요. 총 구간에 다리 대해서요. 놓는 데까지 구간은요? 문해수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문해술 회관까지 내후년까지 이제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많이 작용되고 그럼 있습니다. 다른 데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거부터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지. 공사 지원 같으면 지원비 안 줍니까?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2년이 할 게 있고 1년이 할 게 있고 10년이 할 게 있는데 공사를 한번 착공을 하게 되면 완공을 빨리 시켜야 되지. 공사 지원에 따른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착공해야 되나요? 그럼 아예 착공을 하지 말든지. 저희가 내년에 2021년도에도 62억 원에 대해서 일단 사업비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공사 구간도 짧고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뭐 다른 큰 문제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 위로 올라가는 도로 4차선 도로 하기를 2년 이상이 걸린다고 이해가 되세요? 예, 뭐 도로 공사가 뭐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시키 준공이 되면은 좀 바람직합니다만은 또 여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하는 도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정 그런 부분은 알지만 공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끝날 것이 2년이 가게 되면 그 1년 동안의 공사 지원에 따른 비용이 다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뭐 우리 시에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뭐 다른데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건물 같은 거 좀 늦게 지고 그런데 도로 사업 착공했던 것부터 완공을 시키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표시만 내놓고 도로 교통에 혼잣만 주고 있고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5년째 떠들어 대봤자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그 영국 강아지 몇 미터 된다고 그거 하나 사업 못 해가지고 여기 끝나서 2년 후에 끝나서 그때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또 오면 몇 년이야? 2027년도에나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는 필요하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삼북간 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싸 진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 세웠잖아요.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럼 그 기간 내 해야죠.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아주 바람직한 뭐 행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다소 추진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관에 취미안전센터도 있고 시설용단도 있고 모든 게 지금 학생체험관도 있고 가장 중심에 위치한 위치에 거기 이용을 해야 되면은 그 도로가 연결을 시켜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이용을 하는데 불구하고 시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특별하게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 사업 마무리 빨리 하시고 시설계 하셔서 그것도 마무리 지셔서 도로가 완만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도 364호선 효천 신산이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일단 그 효천 10년 신사는 전에도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고 뭐 공수에도 저 가봤지만 뭐 다들 것 같이 얘기하고 이대로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 저 2월에 도로구역 결정하고 사업부터 보상은 이건 됩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효천 신산이 검토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가 사업 순위에서 이제 밀려서 다시 이제 재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말까지는 그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네. 저희도 경기도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업을 언제 한다 그러면은 시나 어디서 도로가 파손이 돼도 도로 아스콘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어떤 계획이 쓰다 보면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이제 소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불편은 주민에게 오는 건데 네. 이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 양주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만요. 우리 지금 가장 관심거리인데 우리 강정면 그 헬기 부대 지금 그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아침마다 프랭카드 저 팻말 들고 헬기 부대 반대해서 1시간씩 계속 5명이 쓰고 있고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거 왔을 때 부끄러워서 못 오겠습니다. 내려서 쓰고 싶어도 그렇고 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아시다시피 구타 사건 나가지고 지금 뭐 또 소송 문제가 있죠. 네. 그런 문제가 뭡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좀 여기서 좀 국장님이 해결해서 같이 동참해서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 담당 단장님하고 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힘드시겠지만 참 어떤 면에 좀 답답해요. 우리가 또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진짜 말을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말을 표현할 수 있어도 욕은 안 먹잖아요. 국장님이 나서면 일 열심히 한다 그러죠. 우리가 나서 올바른 소리 하면은 뭐라 그럽니다. 뭐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나서서 하시면은 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제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훈현입니다. 업무보 잘 받았습니다. 본연이 그 시정 질문한 게 한 대여섯 건이 도시성장 전략국에 있네요. 보니까는 뭐 7호선 전철, GTX, 경기 꿈틀, 은남산업단지, 덕계도화관. 근데 업무 추진 계획서에 덕계도화관은 왜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덕도 도화에 대해서 업무 보고에 놓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주셔서 도화 덕계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한 재수립,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존에 보상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발주를 했으니까요. 이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사업 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재수립할 것이냐, 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존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 추진 계획서에 이게 있었으면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시정 질문 때 뭐 부시장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연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쪽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용역 보고회 때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평화로 주변 평화로의 그 6차선 그 얘기는 들으셨죠? 전에. 이 국토 3호선에 대한 이제 부분이 그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방향 설정을 잘 하지 못해서 LHC 공사랑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TF 결성하는 것에 대한 그 의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실무 TF 팀을 만들어서 3호선에 대한 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요. 국토부하고 경기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도 3호선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홍시 상가에서 경찰서 가는 도로도 있죠. 네, 네. 그것도 아무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가 단지 적자라는 이유로 계속 그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짝 끈을 당겨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LH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양시가. 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요번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LH 입장에서 저희가 같이 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끈을 바짝 좀 조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휘천지구 그러니까 옥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휘천지구도 기반 시설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놨어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양시에서 LH에 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튼 뭐 아까 여기 공공의료 뭐 네, 그런 것도 우리 양시가 빠른 시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네. 뭐 의장께서 뭐 시간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진짜 양시가 LH에 아까 뭐 끈을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해천지구 같은 경우도 보세요. 기반 시설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우리 그 회천하면서 그 민원 많죠. 회천지구 지금 뭐 아파트 지면서 민원들이 예, 아파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LH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아파트 사업자하고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아파트 업자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요. 지금 뭐 대방이나 대광이나 전부 다 민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누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아파트마다 뭐 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자하고 다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들을 좀 없애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아무튼-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 아무튼 저기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입주자 그 이제 민원 하시는 분하고 서로 협의 좀 잘 하셔서 예, 좀 빠르게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도시발전과장 같은 데 얘기했지만 그 대어프리에서 이 덕계 쪽으로 오는 도로요. 그 도로가 좀 문제가 있죠. 예,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이 그 지구계 외쪽에 하천 공사를 하면서 일단 도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입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요 사고 나면 양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이 선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그 현지 내부에서 덕계 쪽으로 갈 때 잘못하면 진짜 역주행합니다. 역주행. 그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다 볼빵을 좀 잘 세우든지 아니면 가드레일도 좀 설치 좀 잘 해주든지 지금 볼빵도 없고 그 가드레일도 제대로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역주행 상태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몇 번씩 얘기해도 그거를 해결을 못 합니까? 그거를. 일부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 좀 그 보완책은 했지만 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LH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준공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좀 빨리 좀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그 위험합니다. 본연도 그 가다가 역주행 할 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사고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로도 만약에 인명사고로 사람이나 사망하면 어떨 겁니까? 그거? 잘못하면 양시에서 책임져야 돼. 왜? 전쟁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나가보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발족과장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선들을 딱딱 거줘야 되는데 도색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회천지구가 이 도로 내면서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한번 그 덕계 범용 아파트 쪽 그쪽에 한번 가서 보세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는 양씨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문제가 생기면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거 조치 잘 네, 해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 다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교통시설과에다가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402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거기 사업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 추진 실적에 그래도 2020년 3월과 2020년 7월에 운행 재개를 위해서 좀 시에서 좀 노력을 한 결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셨어요. 이거는 양주시만 한 건가요?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도를 연결하는 그 순환 철도망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또 고양시도 의정부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합쳐서 저희 주관으로 이제 발주를 했고요. 네네. 그것에 대한 그 용역 결과가 12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그 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네. 그렇게 되면 저희 의견이 뒤늦게 반영이 안 반영 되죠? 안 네. 될 수도 있으니 네네. 빨리 정리를 해서 그쪽에다 의견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예.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하고 그 의견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양주시와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세 개의 시가 어쨌든 의견을 같이 도출을 해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공단에다가 네. 한국철도공단에도 물론 용역을 지금 주어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주시와 고양시, 의정부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행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금 양주시는 교외선을 개통을 해달라. 그다음에 의정부시는 별 반응이 없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다른 데로 틀었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이제 자체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고양시가 만약에 그쪽에 철도에 대해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는 이제 무정차로 갈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고양시 구간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네.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다만 고양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무정차로 가는 걸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고양시가 최종 의견 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어떤 결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민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사업비는 시설 개선에 따라 720억 원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역사나 철도로 개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2개역이라든지 1개역에 대해서 그
역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철화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철화된 구간의 역사는 보통 역사 한 군데당 1년에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 교회에서는 운행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사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수요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행할 건가에 대한 결과가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네, 내년에 그게 바로 나올 단기 수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시설 개선에 따라서 7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대략 운영비가 120억 원 정도 된다. 이게 국토부 요구 사항인가요? 네, 예, 광역교통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 그러니까 지금 교외선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게 720억 원이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도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외선을 재개통하는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그 비용이 720억이다. 그러니까 운영비 별도고 시설 개선비가 지금 그리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교외선을 거잖아요. 1년 네. 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20억 원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주시가 이러한 예산을 지금 뭐 잘 설정을 해서, 물론 이제 장흥 주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입니다. 교외선 개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 조사가 잘 나와서 어떤 그 한국철도공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저도 바랄 게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 계획을 국장님 말씀대로 세워 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한지 여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쨌든 제가 계속 늘 주장을 했던 것이, 지금은 어쨌든 그 양주시의 어떤 군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그린벨트 규제도 그 장지역은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받은 지역에는 특별한 좀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 본연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장기 개혁은 장기 계획대로 가고, 네. 지금 어떤 그 장흥 역사가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지역은 양주시의 어떤 그 입구로서의, 여기 양주시를 들어오려면 장흥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화 관광의 도시이기도 하죠.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SOC 사업이라든지 여기 그래서 장흥 면사무소 뒤쪽을 다 개발을 하고 주민들과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흥을 어떤 새로운 활력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교외선 교폐역을 저희가 다녀오기는 했지만 역사를 좀 개발을 해서 쉴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장하고 네.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서하고 해서 네네. 어떻게 해서 역사 주변을 활성화할 건가 그렇죠. 부분을 네. 고민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SOC 사업이나 네네. 도시 재생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해주셔서 국장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타 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어떤 네. 광역교통과라든지 해서 협업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저희 SOC 사업을 타시군구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는 SOC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생활 밀착형 공공형 뉴딜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주민소득 기반 조성 특성화 사업을 해서 남면 신산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방석리 신천 마을에 어떤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간단하게 대략 어떤 사업인지는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네. 지금 이러한 방청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겠어요?
422페이지입니다. 네, 도시발전과장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의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덕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저희가 그 공모 뉴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기 꿈틀 사업은 양주 일동 사무소를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복합화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SOC 복합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뉴딜 사업과 그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올해 또 45억을 SOC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4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 꿈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주시가 대략 읍면동에 청사가 굉장히 넓고 그 주변 지역이 좀 이렇게 사업성이 좀 그 집들이 밀착해 있거나 도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주변을 정리를 하고 행정청사를 종합청사로 이렇게 지어주고 이러한 방향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SOC 사업비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밀착 사업으로 해서 2019년에만 8조 7천억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면 양주시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청사를 지어달라, 복합청사를 읍면동마다 지금 계속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디가 먼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특수 상황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어떤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다가 SOC 사업을 해서 경기 꿈틀 사업을 넣어서 한다면 우수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요거에 대해서 본연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네.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2021년에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전략을 잘 짜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 사업대로 계속 더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순환 고속도로 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네,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죠? 네, 진행 잘 되고 공동대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곧바로 확인해 본 결과요. 네. 2023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게 맞다라고. 부분 개통한다고. 예, 확인됐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금 뭐 우리 양주 시민들이나 북부의 시민들이 이게 언제 어떻게 개통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는데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뭐 회귀한 소리가 들리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주체가 아니더라도 양주를 지나가고 있는 도로고 2023년도에 개통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의 정성욱 의원님도 국비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도 1,092억인가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제때에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회에서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그 시도 35호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이 말씀 주셨는데 총액 사업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312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구간 끝났죠? 네. 2구간도 끝났죠? 네. 3구간 중에 3-1구간, 3-2구간 해서 1.4km를 700m씩 해갖고 지금 3-1구간 교량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는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4년까지 일단 잡았고요. 아니요. 1구간 3-1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3-1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책에 네. 지금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의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액 사업비가 312억 중에 총 투자된 게 250억이 투자돼서 나머지 62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을 본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표기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410페이지입니다. 한번 네, 보시고요. 예, 과장님 예. 천천히. 네, 예. 표기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네네. 지금 이제 소요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62억 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 62억 원을 내년 본 예산에 이게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자, 그 그 말씀을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62억이 되면 2021년도에 3-1 구간이 전체 공사가 준공이 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62억이 확보되면 21년도에 이게 준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준공 가능합니다. 그러면 3-2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 사업비 312억이라는 거는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지금 3-2 구간은 아직 이게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총 사업비에서 빠져 있는 네, 거예요? 예. 총 사업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3-1 구간까지의 총 사업비가 312억이고 네. 그 중에 250억이 투자가 돼 있고 62억을 투자를 해야지 3-1 구간 문화예술회관 입구인대까지 4차로로 확정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김종길 의원님,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